이런 차는 얼마나 벌어야 타는 거예요? 이거? 네. 너도 탈 수 있어. 용기만 있으면. 이런 포르쉐 같은 거 한 1억이 넘어요, 지금. 뭐 신차가보다 단가가 뭐 거의 안 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중고차로도 키로수가 좀 좋은 걸 살려면 무조건 1억이 넘는 게 대다수라 보시면 됩니다. 이런 차는 만약에 리스로 뽑는다. 리스가 일단 금융상품 중에서는 가장 월 납입금이 낮은 상품이다 보니까 한 월에 2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뭐 선수금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나지만 선수금 많이 안 넣는다고 하면 그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솔직히 저는 한 2천만 원 이상은 벌어야 된다고 봐요. 물론 1,000만 원, 뭐 500만 원 벌어도 200만 원 내고 탈 수 있죠. 하지만 500 번다고 이걸 사버리잖아요. 모이는 돈이 그냥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왜냐면 차에는 품위 유지비라는 게 붙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 포르쉐를 탄다, 이 카이엔을 탄다, 월 생활비로 못해도 200만 원 이상은 지출이 될 거예요. 왜냐면 차를 샀으니까 누굴 만나야 돼, 뽐내야 되잖아요. 그럼 만났을 때 국밥 한 그릇 먹으면서 더치페이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좀 더 좋은 걸 먹게 되고 또 살 일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월 200이 나가지만 한 500을 벌어도 타지 못하는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저도 아우디를 이제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엄청나게 수리비를 썼지만 한 번 쓸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와이프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연간 주행거리가 5,000km도 지금 되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조만간 보낼 거고 오늘 이렇게 중고차 시장을 좀 둘러보면서 연봉별 내가 어떤 차를 사야 되는지 제 와이프 차 고를 겸 해서 같이 한번 컨텐츠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건 어때요? 이거 이뻐 보이는데? 아 근데 이것 찍으면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 새끼 또 렌저네 또 렌저, 아 오늘도 또 렌저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가성비가 좋고 중고차에서 판매율이 1위인 진짜 베스트 카입니다. 더 뉴 그랜저 IG도 지금 2천만 원 후반부터 뭐 지금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 정도 되면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차는 샀을 때 유지비가 적게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연봉이 엄청 높은 게 아니더라도 내가 모아놓은 돈이 좀 있다면 구입이 가능한 차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할부를 1,000만 원 했을 때 20만 원 정도 월 납입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3,000 주고 사. 그럼 2,000이 만약에 현금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난 좀 좋은 차를 타고 싶다 하면 이런 차를 1,000만 원 정도 할부를 해서 사도 괜찮다고 봅니다. 1,000만 원 정도 할부를 하면 20만 원 정도 납입금이 나온다 했잖아요. 저는 이제 할부 금액을 연봉에 대비해서 잡을 때 내 월급의 10% 이내로 해라 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그럼 만약에 실수령금이 300만 원 되고 내가 좀 모아놓은 돈이 있고 그리고 고정지출 비용이 엄청 큰 상황이 아니라면 한 20만 원 정도는 무리 없이 지출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한 3천만 원이면 또 좋은 차 살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 머스탱이다. 이런 거 지금 3천만 원이면 19년씩 20년씩 산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또 사도 되냐?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중고차 살 때는 유지비를 무조건 감안을 해야 되는데 수입차는 국산차보다 보증기간도 대부분 짧아요. 그리고 보증기간 끝난 상품들이 단가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보통은 수입차 살 때 끝난 상품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보증 끝나자마자 금액이 많이 싸지냐? 이게 수리비가 이런 그랜저 같은 차량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판매 가격이 3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수입차랑 국산차는 다르게 봐야 돼요. 수입차를 탈 때 내 연봉이 훨씬 더 높아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형, 이런 차는 어때요? 그랜저 얘기한 거 복습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냥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근데 중고차 가성비로 봤을 때 저는 K8보다는 K7이 좀 옵션 좋은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은 지금 들어요. 단가폭 자체는 K7이 좀 더 높아요. 대형차, 가성비, 뭐 신차 대비 지금 판매가 자체는 너무 합리적입니다. 아까 그랜저 살 돈으로도 그럴듯한 EQ900 충분히 구입 가능해요. 이게 좀 탈만하다 싶은 것도 한 2천 중반에도 구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무슨 말 할 것 같아? 유지비요. 그렇지. 그랜저도 유지비가 저렴한 차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EQ900을 구입하게 되면 한 2배 정도는 나간다는 점. 중고차는 2,500, 3,000이라도 살 수 있지만 이 부품 가격이나 기름값은 단가가 되지 않았다. 새 차를 샀을 때랑 똑같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금액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연봉 3,000이면 한 2,000짜리 중고차를 사야 된다 이런 걸 또 사실 엄청 믿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차마다 각자 유지 비용이 다르기 때문이죠. 아, 이거 너무 이쁜데. 저 수입차 너무 사고 싶은데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얘는 지금 신형이에요, 신형. 지금 라이트가 딱 봐도 나 도로에서 잘 안 보이지? 나 새 거야. 이렇게 딱 보이잖아, 지금. 네. 얘는 지금 3 시리즈지만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사실 이런 3 시리즈가 우리 사회 초년생들이 보기에는 좀 약간 드림카에 속한단 말이에요. 나 3 시리즈 진짜 타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중고차 가격이 거의 4천만 원에 달합니다. 4천만 원. 아까 3천만 원이랑 또 느낌이 다르지. 그리고 우리 지금 사회 초년생들이 원하는 차 보는 거잖아. 사실상 이제 차에 대해서 좀 몇 번 바꿔보거나 아니면 30대가 훨씬 넘어갔다 그러면 3 시리즈를 구매 목록에 많이 넣지는 않아요. 근데 얘는 사회 초년생이 사는 건데 4천만 원짜리야. 말이 돼? 안 된단 말이지. 물론 할부를 해서 뭐 한 월 100만 원씩 갚으면서 유지할 수 있어요. 있는데 한 5년을 타고 나서 되팔 때 내 수중에 남아있는 내 통장 잔고를 생각을 해보고 사야 된단 말이죠. 그럼 사회초년생분들은 어떤 차를 사야 되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때? 이건 싫어요. 제가 월급을 200만 원 받았었는데 근데 그것도 뭐 옛날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200, 한 6, 70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받았을 때 이 차를 첫 차로 탔어요. 스파크의 분홍색. 원래 이모차였는 걸 이제 제가 탔거든요. 분홍색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뭐 분홍색이 싫으면 흰색으로 사면 되잖아요. 솔직히 이런 걸로 운전 배우는 거 나쁘지 않다 봐요. 지금 당장 가오를 버려라. 이런 차는 쉐보레지만 유지비가 크게 들어가질 않습니다. 경차기 때문에 부품 같은 것들이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아요. 그럼 또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 나는 차에 살 때 큰 돈 안 쓸 거야. 근데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굉장히 가오 잡을 수 있는 차가 많던데? 라고 해서 이런 차를 많이 봅니다. 가오는 있는데 형 이거 수리비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사면 안 된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오늘은. 이 아우디가 디자인이 굉장히 예뻐요. 지금 디자인을 아까 보아하니 한 09년식에서 11년씩 된단 말이에요. 저거는 월 500 벌어서 타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월 1000을 번다. 근데 나는 정말 차를 너무 수리하면서 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싶다 하시는 분에게 추천드리는 차예요. 그리고 이 그랜저 IG. 그랜저 IG가 하차감이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댓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랜저 IG에서 무슨 하차감이냐. 그랜저 IG가 무슨 좋은 차냐. 제 생각에는요. 그런 댓글 다시는 분들 다 그랜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도 있겠지만 진짜 여유있게 벤츠를 타시거나 여유있게 뭐 BMW를 타시거나 그런 분들은 굳이 막 그랜저 탄다고 막 뭐 저게 하차감이냐 뭐 똥차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랜저의 가치를 알거든요. 보통 이런 그랜저 IG도 신차 당시에는 3천만 원대 3천만 원이 작냐고. 우리나라에 이 그랜저 IG보다 좋은 세단이 몇 대 있을까요? G80이랑 G90까지밖에 없죠. 물론 뭐 K9도 있을 거고 그렇긴 한데 현대에서 제일 좋은 세단이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SNS만 보면 막 벤츠니 아우디니 뭐 BMW니 막 이렇게 막 많이 올리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진짜 그냥 과시용일 수도 있고 여유 있게 안정감 있게 그랜저를 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랜저 욕하지 마세요. 정말 운반수단으로 스파크가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 스파크 한 대, 두 대, 세 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얼마냐? 그래서 사회초년생들 첫 월급 받기 시작했어요. 한 실수령 200, 250 받아. 기분 좋잖아요. 딱 요거 타면 돈 모으기 좋습니다. 왜냐? 구입할 때 비용이 거의 안 들어요. 취등록세 없죠? 요즘 지금 판매가가 250만 원이에요. 아까 분홍색은 200만 원이에요. 물론 구독자 특가입니다. 살 때 이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부를 안 일으켜도 되잖아요. 할부금에 낼 돈 적금 넣으면 되고 기름값 유지비 줄인 거 적금 넣으면 되고 그렇다 보면 돈이 많이 쌓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연봉 3천 정도면 어떤 차를 타는 게 좋아요? 연봉 3천? 저는 중고로 딱 이 차를 사겠습니다. 아, 형 또렌저잖아요. 아니, 다른 걸로 넘어가자고. 저는 이런 차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있는 상황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이라 생각해요. 일단 신차가에 비해서 강가폭이 처음에 확 꺾이는 차고요. 연식도 좋아요. 얘는 21년식인데 2천만 원 초반 정도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등급이 좀 떨어지고 이런 경우에는 1000 후반으로도 가능해요. 1000 후반에서 2000 초반 정도의 국산차라면 한 연봉 3000 정도 받으시는 분들이 타기에 충분히 무리 없지 않을까. 만약에 내가 현금이 좀 부족하다 해도 전액 할부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한 반 정도 1000만 원은 현금, 1000만 원을 할부했을 때 월 20만 원 할부금 내면서 탈만하단 말이에요. 요런 거 사면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럼 진짜 포기 못하는 수입차는요? 지금 뭐 당장 결혼 계획이 없고 난 무조건 이번에 수소차를 사야 돼 한다면 요런 차량 추천드릴게요. 이 차량이 지금 BMW 4 시리즈입니다. 키로수도 많이 안 뛰었어요. 한 65,000km 뛰었단 말이죠. 이런 차들 중에서 주행거리가 엄청 많아서 소모품 주기가 막 완전 다가왔고 차 관리가 안 돼 있고 이런 거 말고 괜찮은 차량을 잘 고른다면 이 차량 정도까지는 탈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판매가가 일단 1,800이잖아요. 구입하는데 부담감은 크게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얘는 수리비가 많이 든다는 거는 항상 염두에 두고 한 달에 막 20만 원씩 모아놔야 돼요. 내 차 유지 보수비 20만 원씩 모아놓을 자신이 있다면 이런 차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3천만 원이 넘어가는 수입차 같은 경우는 솔직히 건드리지 않는 게 맞다고 봐요. 2천만 원 정도면 랜드로버 같은 것도 살 수 있지 않아요? 랜드로버도 살 수 있어요. 있는데 얘랑 랜드로버의 차이는 뭘까요? 수입차 보통 이런 거 사잖아요. 3년 못 합니다. 진짜 보통 3년 못 타요. 되팔았을 때 금액을 생각해 보자고요. 수리는 뭐 랜드로버랑 BMW랑 똑같이 나간다고 볼게요. 좀 관대하게 뭐 비유를 해주자면 똑같이 수리비가 나왔다 해도 되팔 때 금액이 BMW랑 벤츠 같은 경우는 강가폭이 많이 적어요. 생각보다 수입차가 이렇게 강가가 안 돼 싶을 정도로 강가가 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랜드로버, 제규어, 심지어 뭐 독일차 중에서는 뭐 아우디까지 이런 차량들은 강가폭이 정말 바닥까지 찍은 상태가 아니라면 1년 1년 빠지는 금액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되팔았을 때 생각도 좀 하고 이게 수입차지만 고장률이 좀 빈도가 엄청 높은 차냐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도 생각을 하고 구입을 하셔야 돼요. 이럼 제네시스는 얼마를 벌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4천 중반 정도면 꽤나 괜찮은 옵션에 이 모델을 살 수가 있어요. 4천만 원대까지 올라오려면 돈을 좀 많이 모아놓거나 아니면 돈을 진짜 많이 버는 상황이어야 될 거예요. 내가 한 달에 충분히 쓰고 나서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3, 400 정도 된다. 그럼 그때 얘한테 돈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3, 400 정도 돼야지. 사실상 제 생각에는 5, 600을 벌어도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사는 분들 나이대가 40대 분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빨라야 30대 중후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은 가정이 있어요. 근데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상태에서는 진짜 저는 아기가 없지만 와이프만 있는 상태에서도 가정유지비라고 하죠. 가정유지비가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500 벌면 냉정하게 250 모으기도 힘든 게 현실입니다. 요즘 뭐 내 자가가 내 현금으로 있는 게 아니면 전세대출금이도 막 한 달에 돈 100만 원 나가버리고 그냥 2명이서 생활하는 것도 한 150만 원 나가면 이미 250 날아가버렸잖아요. 그리고 250도 너무 미니멈으로 잡은 거고 한 500 버는 집에서 200만 원 모으기도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차의 유지비까지 올라가 버리면 얘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한 3천만 원 할부해버리잖아요. 월 납입금만 60만 원, 70만 원을 내야 돼요. 전액 할부 같은 경우에는 한 80만 원, 90만 원을 내야 된단 말이죠. 그 정도를 내면서 이 차를 타는 게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차라리 그 돈으로 한 단계 다운사이징해서 좀 타면서 좀 내 삶에 뭔가 좀 발전적인 걸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500만 원도 훨씬 더 버는 사람들이 타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 수입차가 도로를 보면 정말로 국산차 반 수입차 반 거의 그 정도 비율로 수입차가 많이 생긴 게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방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수입차가 이렇게 많지만 이 수입차를 정말 여유롭게 유지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그렇게 빈도가 높지 않거든요. 힘들단 말이야, 솔직히.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하고 좀 여유 있게 차는 운반 수단이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